네, 안녕하세요. 윤주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 종목들을 볼 때 항상 재무제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단타, 단기 종목들을 과연 매매를 할 때 재무제표가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타, 단기 종목들은 재무제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무제표는 스윙, 중장기 내가 끌고 갔었을 때 재무적으로 혹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슈가 바로 당장 터질 수 있는 종목, 나중에라도 터질 수 있는 종목들을 볼 때 재무제표가 필요한 거지. 지금 단타 단기 종목들을 재무제표를 활용을 해야 될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간별로 매매를 할 때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간별로 매매할 때 스캘핑, 단타, 단기, 스윙, 중기, 장기 세분화해서 좀 나눠볼게요. 자, 스캘핑은 1거래일이죠. 1시간이 될 수 있고 1분 단위서부터 해서 한 3, 4시간까지 이렇게 매매를 하는 방법. 단타는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단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7거래일 정도 내외 되겠죠. 스윙은 1개월 내외. 중기가 이제 한 2달에서 3달, 6달까지도 갈 때 있고요. 6달, 6개월. 이제 장기가 6개월 이상. 이렇게 돼요. 우리가 오늘 스캘핑 매매를 하고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고 오늘 수급들을 보고 만약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잡았을 때 과연 이 스캘핑을 운영할 때 재무제표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겠죠. 왜? 오늘 지금 스캘핑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거래량, 그 다음에 등락폭,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좀 잘 받쳐주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매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캘핑 같은 좀 단기 종목들한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재무제표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활용할 때에는 오늘 예를 들어서 공시가 나왔어요. 공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럴 때 잠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는 정도지 우리가 재무제표를 집중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정말 모든 종목들은 최근에 이슈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입니다. 재무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재무적 이슈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 단기를 일단 접근 자체는 안 하겠지만 일단은 가정 자체를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타도 똑같아요. 2, 3거래를 보는데 우리가 굳이 재무적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단타 단기 또는 지금 단타를 얘기하니까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2, 3거래일 동안 가장 큰 등락폭을 보여주고 최근에 매집량이 많아서 이제 펌핑이 나오고 이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고 천천히 우상향 트는 종목들, 이제 막 우상향 트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서 난 2, 3일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올 거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 여기서 왜가 중요하겠죠. 2, 3거래일 우리가 단타를 할 때에는 뭐를 많이 볼까요? 단타를 할 때에는 단타 좀 단기간에 시그널들이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돌파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눌림목 자리를 주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 이런 자리들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를 할 때는 재무제표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 종목들은 매매를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거고, 단기 종목들은 7거래일 정도 봐요. 7거래일 정도면 이제 슬슬 재무제표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일단은 기업이 안정해야 7거래일 동안이라도 상승을 계속 이어갈 것 같아서. 근데 먼저 말씀드리면 재무제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단기 종목들 일주일 동안 일주일 안에 내가 익절을 하고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재무제표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필요 없느냐? 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눌림목 자리 아니면 상승 초입에 나오는 종목들, 대상승이라 그래서 앞으로 30% 40%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는 종목들, 그런 시그널들이 나온 종목들, 차트나 아니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온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 단기적으로 끌고 가요. 한 7거래일 정도. 7거래일이면 한 일주일 정도 내외 정도 돼요. 7거래일 내외로 가져가는데, 이런 종목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최근에 테마가 나오면서 테마주들을 7거래일 정도 많이 끌고 갑니다.
테마들이 많이 가면은 한 일주일 또는 열흘. 뭐 이번에 최근 코로나 이슈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가는 테마였지만 뭐 대표적으로 IT 반도체 순환매나 아니면 남북경유제 순환매 이런 순환매들이 나왔을 때에는 한 테마로 예를 들어서 마스크 섹터면 마스크 섹터, 뭐 코로나 진단키트면 진단키트로 일주일 이상 끌고 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마스크 돌면은 그 다음 진단키트 오는 거고, 진단키트 나오면은 다시 뭐 교육주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 7거래일 내일 정도로 이 테마를 초입에 매매를 해서 매수를 해서 끝날 무렵에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들을 잡고 나가는 게 대부분 단기 종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재무제표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이슈가 터져서 내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 내가 7거래일 정도를 봤을 때 이 종목은 더 올라갈 것 같다. 또는 이제 실적 나오는 시즌에서 내 7거래일 정도 뒤에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이때를 보고 내가 매수를 한다, 선취매를 한다라고 하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 않고 테마주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종목들을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스윙 중기 장기 종목들,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찾고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어떨까요? 이런 종목들 매매할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윙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스윙 종목들은 한 달 정도 내외 정도로 보는데, 한 달 정도 내외 정도로 봤을 때 왜 우리가 스윙 종목들을 잘 보느냐, 한 달 정도면은 기업적인 이슈들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에 있는 뭐 공장 가동이 너무 잘 돼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번 달 매출이 많이 올랐다라든지, 이번 달에 무슨 계약이 터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뭐 실적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스윙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은 재무제표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제표들을 이때부터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중기랑 장기는 제가 뭐 엮어서 할 텐데 왜 이렇게 따로 써놨냐면 중기랑 장기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써놨어요. 자, 중기랑 장기 종목들은 우리가 왜 봐야 될까요? 우리가 끌고 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보면은 재무제표를 일단 봐야 됩니다. 중기, 장기. 중기란 얘기는 6개월, 3개월이나 6개월, 그 다음에 뭐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뭐 선물옵션 만기일이기도 하면서 실적들이 한 번 정도 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분기 실적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최근에 실적들이 얼마큼 좋아졌는지, 꾸준하게 흑자를 띠고 있는지, 또는 적자였지만 꾸준하게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아니면은 뭐 단기순이익, 사업이익들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 장기 종목들을 볼 때는 차트, 시그널, 뭐 수급 뭐 이런 것들 다 좋지만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좋은 거고, 재무제표까지도 잘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조화가 또는 세 개, 네 개의 조화가 잘 맞기 때문에 잘 어우러져서 종목들이 더 크게 올라가고 더 큰 상승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 재무제표만 보고 또는 차트만 보고 수급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중기, 장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수급도 보고, 그 다음에 차트도 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도 봐서 세 개가 너무 잘 어울려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흑자를 띠고 너무 잘 올라가는데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이고 수급까지도 외국인 기관이 잘 들어온다, 이런 종목들을 중기, 장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장기로 끄는 종목들을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저는 재무제표는 볼 때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차트나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도 실제로 스윙이나 중장기 종목들을 찍을 때는 이 재무제표들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천천히 그냥 재무제표 보는 거 연습하시면서 저랑 같이 수익도 보고 안전하게 종목들을 연구를 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무제표를 어떤 시기에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팁을 좀 드리자면은, 팁을 좀 드리면 3월, 6월, 9월, 12월 달에는 재무제표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팁을 좀 드렸어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재무제표에 팁을 드렸는데, 왜 봐야 되느냐? 분기별 실적이 나올 때쯤이 되면은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많이 움직여줄 때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실제로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조금 더 상승폭을 좀 주고 눌러주더라도 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로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재무제표 한번 정도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더 복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뵈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